오이김밥과 감자채전 만들기. 김밥은 두 줄을 만들 거예요. 먼저 오이를 손질해요. 오이 껍질을 제거하고 위아래 부분을 잘라주세요. 감자칼을 사용할 때 조심하세요. 전 옛날에 혼자 살 때 감자칼에 베인 적 있거든요. 손질 끝난 오이는 옆으로 빼두고 김밥에 들어갈 밥을 만들어요. 밥 2공기 기준으로 설탕 1숟가락, 소금 0.5숟가락, 식초 3숟가락을 넣고 잘 비벼주세요. 사실 설탕 2숟가락인데 와이프가 달콤한 밥을 싫어해서 1숟가락만 넣었어요. 식초를 싫어하시면 2숟가락만 넣어주세요. 김밥용 김에 아까 만들었던 밥을 골고루 펴주세요. 설거지거리를 많이 만들기 싫어서 똑같은 숟가락으로 계속 만들어서 속도가 느려요. 오이만 넣으면 심심하니까 상추도 길이에 맞게 넣어주세요. 김밥 속 재료는 오이랑 상추가 끝이에요. 돌돌 잘 말아주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누가 밥풀을 붙이면 잘 말아진다고 했는데 이상해요. 손만 더러워지고 잘 안 말아져요. 집에서 먹는 거니 대충 했어요? 크크. 자르기 전에 2명이 먹는 거니 한 줄 더 만들어요. 와이프가 물을 묻히면 잘 말린대요. 김밥 만들기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김밥을 만들어 주셨던 엄마 고마워요. 근데 엄마가 워킹맘이라서 김밥 천국에서 더 많이 사 먹었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김밥을 만들 때 항상 잡곡밥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엄마 김밥은 소고기 김밥이라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전 맛있었어요. 김밥의 하이라이트. 참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자르면 되는데 와이프가 너무 크게 잘랐다고 했어요. 다음에는 더 작게 잘라야겠어요. 와이프가 깨를 갈아서 뿌려줬어요. 이제 감자채전을 만들어 봐요. 감자채전 한 장당 감자 2개가 들어가요. 감자도 껍질을 제거해줘요. 이제 채칼로 썰어줘요. 채칼은 감자칼보다 더 조심하세요. 감자를 포크로 찔러서 잘라주면 더 자를 수 있어요. 아까우니까 남은 감자는 칼로 잘게 잘라줘요. 자른 감자는 시원하게 샤워를 시켜줘요. 물기를 빼주고 느끼함을 잡아줄 마늘을 손질해요. 마늘은 감자의 2배로 넣어줘요. 전 8개를 넣었어요. 마늘 꼭지를 잘라주세요. 손질한 마늘은 다져줄 거예요. 전칼로 눌러서 무겁게 해줬어요. 그리고 더 곱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고추도 썰어서 넣어주세요. 집에 청양고추가 없어서 베트남 고추를 넣었어요. 소금 2숟가락을 넣어서 간을 해줘요. 잘 비벼주고 부침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부침가루를 넣다가 볼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더 큰 곳으로 이사해줬어요. 부침가루는 총 10숟가락을 넣어줘요. 그리고 골고루 잘 비벼주면 반죽은 끝이에요. 저는 총 2장을 만들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이 골고루 퍼지게 해주세요. 불은 중간으로 해주세요. 제 족발로 열이 올라왔는지 확인해봤어요. 반죽의 절반 정도를 올려요. 반죽이 뭉치지 않도록 잘 펴주는 거예요.
꾹꾹 눌러줘서 얇게 만들어주면 더욱 바삭해지고 좋아요. 다 펴줬으면 한 번씩 프라이팬을 돌려줘서 반죽이 바닥에 안 붙게 해줘요. 뒤집개로 반죽이 익었는지 봤어요. 그리고 감자채전을 휘리릭 뒤집어줘요. 기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넣어요. 뒤집다가 모양이 이상해져도 괜찮아요. 흘린 감자는 요리가 끝나면 치우고, 이거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접시에 옮겨 담아줘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요. 사실 감자채전은 처음 만들어 봤어요. 감자전하면 감자를 믹서기에 갈아서 물반죽으로 만들어 먹었었는데 감자채전은 믹서기를 안 씻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감자채전을 만들다가 느낀 건데 감자튀김을 넓게 펴 넣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밥도 그렇고 두 번째 하는 게 마무리가 월등히 잘 됐어요. 가스레인지는 처참히 더러워졌지만 와이프를 위한 감자채전이 완성. 이제 맛있게 먹어요. 오이김밥은 쌈장을 발라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